돈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워야죠. 귓가에 쿵 하고 내리꽂히는 신우이의 말. 서지혜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했다. 설날 아침 시댁 부엌에 홀로 서서 칼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삼키고 또 삼켰다. 칼날에 비친 지혜의 얼굴은 창백했다. 35 한때는 은행 창구에서 씩씩하게 일하던 그녀가 이제는 시댁에서 몸종 취급받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 남편 강민호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혜는 이런 모멸감을 느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오히려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지혜야, 내가 잘해볼게. 우리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 사랑스럽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자상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다. 대학교 동기로 만나 오래 연애하다 결혼까지 한 남편은 지혜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민호가 시작한 디자인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수입도 점점 늘어났다. 그 시절 시어머니 박영숙과 시누이 강미영의 태도는 지금과는 천지차였다. 우리 며느리 봐. 얼마나 예쁘고 현명해. 아들 복은 타고났어. 시어머니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고 시누이 미영도 항상 형님, 형님 하며 지혜의 주변을 맴돌았다. 민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시어머니의 수술비도 지원해주고 시누이의 전세금도 보태주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남편의 마음씨는 지혜도 이해했고 오히려 그런 점을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대형 계약 취소로 민호의 회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민호는 깊은 자책에 빠졌다.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 이런 고생 시키게 해서 미안해. 자신을 탓하는 남편을 보며 지혜는 더 강해지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의 실패와 함께 시댁의 태도도 급격히 변했다. 특히 시누이 미영은 이전과 달리 비꼬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영은 오빠의 사업이 잘 될 때 영감을 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박이 났다. 오빠와 형님이 망할 때 자신은 성공한 것이다. 그 우월감은 곧 미영의 오만함으로 이어졌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민호를 위해 참아야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시어머니 박영숙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 지혜는 여전히 쓴웃음이 난다. 결혼 전 민호가 지혜를 데리고 처음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은행에서 일하는 예쁜 며느리를 얻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순전히 민호의 성공과 비례했던 것 같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끝내주네. 아들 잘 만나서 복 받았어. 그땐 그렇게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시누이 미영도 형님, 형님 하며 친했다. 은행 직원이라는 직업이 미영에겐 꽤 멋져 보였던 모양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던 미영은 언니처럼 멋진 직장을 갖고 싶다며 종종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민호의 사업이 번창할 때 시댁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았다. 명절이면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몸 상하지 말고 간단히 음식만 준비하라고 했다. 그땐 다들 바빠서 음식은 사오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미영도 매번 선물을 들고 와 형님의 고생을 알아줬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이 필요하단 말이 나왔다. 당시 사업이 잘 되던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지원했다. 지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가족인데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했다. 아들, 정말 고마워. 내가 너한테 빚을 졌구나. 눈물을 글썽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 후로도 민호는 신우이 미영의 전세금 3천만 원을 보태주고 미영이 쇼핑몰을 시작할 때도 투자 형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 쓰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가족끼리 그런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며 오히려 민호가 웃어넘겼다. 모든 건 민호의 회사가 무너지면서 바뀌었다. 큰 계약이 연달아 취소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자금 흐름이 막혔다.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직원들 퇴직금 주고 문을 닫는 날 민호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지혜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그날 밤 민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지혜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서 왔다. 민호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냉랭함이 역력했다. 주말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하기 쉽다더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을 들은 민호의 표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지혜는 잊을 수 없다. 자신을 믿어주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리자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신우이 미영의 태도, 변화는 더 노골적이었다. 특히 자신의 쇼핑몰이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빠 사업은 타이밍이랑 센스가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했나 봐.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듯한 미영의 말투가 민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그 순간부터 지혜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민호를 지켜내야겠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호는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디자인 경력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디자인팀에 들어갔다. 급여는 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일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회사 정리하며 진 빚이 여전히 어깨를 짓눌렀다. 지혜도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오랜 은행 경력 덕에 금융권 계약직을 구했지만 정규직 때와는 달리 급여가 턱없이 낮았다. 그래도 둘이 함께 빚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야. 민호의 위로에 지혜는 애써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같았다. 특히 시댁에서 받는 대우가 가장 힘들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지난 추석 시어머니는 직접 전화해 음식 장만을 부탁했다. 예전엔 몸 상하지 말고 간단히라던 말이 이제는 며느리니까 정성껏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혜는 밤새 음식 준비하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음식을 살피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다야? 시장기 헉이 달랠 정도네. 억울함에 가슴이 떨렸지만 지혜는 참았다. 민호가 더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그런데 점심 무렵 신우이 미영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다. 미영은 고급 과일 선물 세트와 홍삼 세트를 들고 와 화사하게 등장했다. 어머니, 이거 요새 뜨는 홍삼이에요. 면역력 좋아진대요. 미영의 선물에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미영이 가져온 선물을 받으며 신이 났다. 그러더니 돌연 지혜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너도 좀 배워. 신우이보다 못하면 쪽팔리지 않니?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지혜는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미영의 사업 성공을 자랑했고 민호의 실패는 슬쩍 꼬집었다. 작은 애는 정말 머리가 좋아. 사업 감각이 타고났어. 그 말 한마디에 민호의 손이 떨리는 걸 지혜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는 묵묵부답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민호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지혜의 말에 민호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지혜는 알았다. 그날 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홀로 술을 마셨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힌 듯했다. 다음 날 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마치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지혜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든 민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다. 지혜는 또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번에도 참고 견디자. 민호를 위해서.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음식 준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요구사항이 더 구체적이었다. 갈비찜, 잡채, 전 3가지, 나물 5가지까지 일일이 지정했다. 마치 식당에 주문하듯이. 올해는 큰 며느리가 좀 제대로 명절 음식 준비해야지. 작은 며느리는 사업이 바빠서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지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작은 며느리는 민호 남동생의 아내를 뜻했다. 미영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자 시어머니는 딸 미영의 집안까지 편애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눈치챘다. 많이 힘들어?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민호의 따뜻한 말에 지혜는 마음이 녹았다.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상했다.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었다. 설날 이틀 전 지혜는 시장에서 장을 봤다. 몇 달치 월급을 털어 최대한 좋은 재료들을 골랐다. 밤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민호도 옆에서 도왔다. 겨우 새벽녘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설날 아침 민호의 차에 음식을 가득 싣고 시댁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주방으로 직행했다. 명절 분위기로 시끌벅적한 거실과 달리 주방은 고요했다. 준비해간 음식을 하나씩 꺼내며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끓이고 데우기만 하면 됐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누이 미영이 화려한 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뒤이어 미영의 남편도 들어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선물 봉투뿐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오사카에서 직접 사온 화장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 선물을 받아들고 미영을 끌어안았다. 우리 딸 역시 최고야. 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거 사오고. 그 모습을 보던 지혜의 가슴에 뭔가 콕 찔렸다. 새벽까지 음식 준비한 자신에게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으면서 선물 하나에 저렇게 기뻐하다니. 시어머니는 기쁨에 들뜬 채 미영의 사업 이야기를 물었다. 요즘 매출이 어떻게 돼? 이번 달엔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사실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에요. 역시 우리 딸. 큰아들은 언제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지혜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민호도 거실에 있었다. 분명 그 말을 듣고 있을 텐데. 지혜는 급히 거실로 나가 남편 옆에 앉았다.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애써 미소 짓고 있었다. 미영아, 사업 잘 되는구나. 오빠로서 기쁘다. 민호의 너그러운 태도에 미영은 더욱 우쭐해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혜를 향해 말했다. 형님, 이번에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드릴까요? 계약직 말고 정규직으로요. 그 말투에 숨겨진 비웃음이 느껴졌다. 마치 불쌍한 형님을 도와줘야지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지혜는 무시하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점심 준비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주방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는데 미영이 들어왔다. 주방 구석에 서서 지혜를 관찰하는 눈빛이 불편했다. 형님,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전 요리는 재능이 없어서. 지혜는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미영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다. 사실 이런 집안일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흰 그냥 다 사 먹어요. 시간이 돈이니까. 지혜의 손에 든 국자가 떨렸다. 미영의 말은 가볍게 내뱉은 것 같았지만 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호의 실패 이후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지혜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미영 씨,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구나. 지혜의 차분한 대답에 미영은 더 도발적인 말을 던졌다. 형님, 솔직히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실 텐데. 돈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워야죠, 뭐.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몸으로 때운다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그게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등을 돌려 눈물을 참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 뒤돌아보니 민호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아닌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다. 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태연한 척했다. 아, 오빠.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랑 주방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 전부 다. 민호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민호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지? 무슨 말까지 들었을까? 걱정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오빠, 그냥 농담이었어요. 형님도 알잖아요, 그치? 미영이 지혜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마치 이건 우리 사이의 얘기니까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농담? 그게 농담으로 들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방 밖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거기서 무슨 일이야? 왜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머니, 방금 미영이가 지혜한테 한 말 들으셨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은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에이, 그냥 형님한테 요리 잘한다고 칭찬했을 뿐인데. 거짓말 마. 민호의 외침에 주방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거실에 있던 가족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미영이 말이 뭔지 알아? 돈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워야죠. 이렇게 말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가족들도 하나둘 주방으로 모여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제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지혜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지혜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 왜 미영이 편만 들어요?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미영이 편을 들었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제가 돈 벌 때는 지혜도 좋아하시더니 망하니까 이제 미영이만 예뻐하시고.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지혜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줄은 몰랐다. 민호야, 진정해.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참을성 있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지혜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미영까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제가 사업 망했다고 저희 부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다. 민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명절 때마다 지혜 혼자 음식 다 하게 시키면서 미영이는 봐주고 지혜 앞에서 저더러 언제 다시 일어설 거냐고 물으시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한 번도 지적받아 본 적 없는 행동들이었다. 미영은 눈치를 살피며 변명했다. 오빠, 왜 이렇게 예민해? 형님도 시집 와서 해야 할 일 하는 건데.
민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미영아, 내가 돈 좀 번다고 우쭐대는 거 이제 그만해. 그 쇼핑몰 내가 처음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기억나?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 내 전세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벌써 잊었어? 주방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난 그동안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게 가족이 맞아?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뭐라고? 내가 널 무시했다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을 어떻게 무시해?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을 본 지혜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갈 것 같았다. 민호야, 진정해.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민호는 이미 참았던 감정이 터진 상태였다. 어머니, 저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이렇게 천대받을 이유도 없고요. 지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밤새 음식 준비하고 매번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있는데.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기침했다. 민호의 아버지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다들 왜 이래? 명절인데 싸우게. 시아버지의 중재에 민호는 억지로 진정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큰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줬나?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아졌다. 그거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 말에 민호가 다시 버럭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미영이는요? 왜 딸이라고 특별 대우하고 며느리인 지혜만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지혜는 남편이 더 흥분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화내고. 엄마, 오빠가 나 미워해. 미영의 연기 같은 울음에 지혜는 참았던 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미영 씨, 연기는 그만하세요. 뻔히 다 들었잖아요. 내가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운다고 말한 거. 미영의 울음이 뚝 그쳤다. 주방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설날 아침 시댁의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호의 분노 폭발로 모든 가족이 당황한 상태였다. 미영의 거짓 눈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단호한 발언으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집에 가자. 민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주방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에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안 하고 가겠다고? 체면이 있어야지.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체면요? 어머니, 우리 부부의 체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미영이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영아, 형님한테 사과해. 미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진 걸 느꼈는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미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혜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다. 민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돈 많을 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아니란 거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어머니 수술비로 3만 원 넘게 드렸고 미영이 전세금으로 7천만 원, 그리고 쇼핑몰 시작할 때 투자금으로 6천만 원 넘게 줬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시어머니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냉정하게 계속했다. 그리고 그 돈 돌려받은 적 없는데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효도한 거지. 빌려준 게 아니잖아. 미영도 급하게 끼어들었다. 오빠, 그때 그건 그냥 도와준 거 아니었어?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었잖아. 민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다. 통장 내역과 문자 메시지였다. 미영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던 내용들이었다. 다행히 저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영아, 내가 곧 갚을게라고 한 말 기억나? 3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가 갑자기.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들, 정말 그렇게 하려고?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요. 지혜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민호야, 우리 그냥 가자.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자 시어머니가 급히 따라왔다. 잠깐,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빌려드린 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못 갚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뭐, 내가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가족이라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걸요. 그 말을 남기고 민호와 지혜는 시댁을 나왔다. 차에 오르면서 지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지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야, 민호야.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꺼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시어머니와 미영이 돈을 빌리면서 했던 약속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내용 증명부터 발송해보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미영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였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고소하겠다고?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다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니?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민호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은 완벽했다. 송금 내역, 미영의 빌려달라는 문자들, 심지어 시어머니가 수술비를 빌릴 때 썼던 차용증까지. 미영의 쇼핑몰이 성공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호사에게 더없이 좋은 자료였다. 강 씨,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민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과 지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었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있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와 미영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합의를 요청했다. 변호사를 통해 돈을 모두 갚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들이 백기를 들었군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얘기할 게 있어. 민호는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시어머니와 미영, 그리고 미영의 남편까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민호와 지혜가 들어서자 세 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강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오빠,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좀 벌게 되니까 우쭐해서 형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했어요. 지혜는 묵묵히 그들의 사과를 들었다. 민호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았다. 이건 그동안 내가 빌려준 돈 전부야. 이자까지 다 계산했어. 미영이 쇼핑몰도 담보로 잡혀서 간신히 마련했어. 미영이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다. 오빠 덕분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게 정말 부끄러워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민호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가 싫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 나갈 때는 자랑스러워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태도를 보여서. 지혜야,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혜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전 음식 준비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이 무시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영도 흐느끼며 말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형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호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나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은 안 됩니다. 민호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지혜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다. 민호도 새로운 회사에서 안정을 찾았다.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개업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와 미영이었다. 축하해, 지혜야. 가게가 정말 예쁘구나. 시어머니가 건넨 화분에는 번창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미영도 수줍게 미소 지었다. 형님, 제가 쇼핑몰에 형님 카페 홍보 배너를 달았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 보이세요. 지혜는 그들의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의 태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지혜는 카페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네. 민호의 말에 지혜는 미소 지었다.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장한 거야. 가끔은 단호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서로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빛나는 별들 아래 지혜는 생각했다. 모욕적인 말로 시작된 그날의 설날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맞서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돈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워야죠. 라는 그날의 그 말이 오히려 지혜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